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1593년 명만약 21년 상이 숙련간에 행차하여 한 포정을 접견하였다. 한 포정이 조그만 관찰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대략에 이번 동쪽으로의 출정에 있어 사망한 병졸이 수천 명이요 전마가 2만 필이며 출전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소비한 군량은 몇만 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왕으로서 제후국을 어루만져 사랑한 것이 오늘날과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께서는 우리 관군들이 귀국에 해를 끼칠까 염려하여 특별히 나에게 명령하여 교찰하게 하셨습니다. 군대 위엄을 자랑하기 위하여 혹시라도 조선 사람을 죽이거나 조선의 부녀자들을 간음하거나 조선의 재물을 훔치거나 조선 사람들의 거처를 훼손시키거나 패전을 은폐하여 공으로 삼거나 없는 것을 끌어다가 있는 것으로 꾸미는 자들이 있으면 분계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반드시 용서치 말라고 하셨으니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였는데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까지 여생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황제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겠습니까? 우리들은 밤낮으로 서로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경락과 제독이 우리나라를 구제해 주었는데 어찌 억울하게 죽이는 일이 있겠소이까? 외구에 부역한 자들도 돌아오게 하였으니 우리나라는 신령과 부모처럼 우러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어찌 감히 황제의 조정을 속이겠습니까? 하였다. 마침내 개첩을 줬는데 대략은 경락과 제독을 변호하는 내용이었다. 한 포정은 다 읽고 나서 알겠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미시의 상이 영류의 행궁으로 돌아오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송경락이 정주를 출발하던 날에 좌우를 물리치고 통사 표현을 군막 안으로 불러들여 귀에 대고 말하기를 외적을 경성에서 깨어 나오게 한 뒤에 진격하여 섬멸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저기 영남에 있는데 길에다가 부적을 뿌려 적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게 한 다음 내가 대군을 이끌고 추격할 것이다. 적이 일부를 후퇴하면 우리는 일부를 전진하여 서로 버티고 싸우지 않으면서 사이길로 급히 수 군장에게 전령을 보내어 적선을 모두 불태우게 한 다음 해구로 몰아붙일 것이다. 그런 다음 왕자를 돌려 보내지 않는 것으로 죄를 따져 토벌하면 적은 반드시 계책이 공해져서 한 장수로 하여금 왕자를 데리고 와서 화친을 청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왕자를 돌려받고 적장을 사로잡은 다음 진격해 몰아붙여 섬멸하고야 말 것이다. 적선을 불태운 뒤에 곧바로 사대수에게 보고하면 사대수는 하루 이틀 이내로 우리에게 통보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국왕에게 알리기 위해 전령전을 보낸 것이다 하였다. 송경락은 중국의 대장으로서 10만 대군을 통솔하고도 이미 적의 죄를 따져 토벌하지 않고 있다가 주술의 방법으로 적을 토벌할 계책을 삼았으니 매우 부당하다.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경략이 표헌을 보내어 전령전이 도착하였으니 마음을 다해 적을 섬멸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경들은 절대로 그가 책임이나 떼우려 한다고 여겨 대면하게 대하지 말고 선정관 중에서 용맹스럽고도 말을 잘 타는 자를 급히 파견하여 밤낮으로 달려가서 이순신에게 명령을 전하여 적선을 모두 불태우고 나서 그대로 해상에 머물면서 장병들을 거느리고 단단히 지켜 적의 퇴로를 끊음으로써 적이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나여 전교하기를 이는 시급한 일이니 여러 당생들과 두루 하문할 수 없다. 빨리 주서를 보내어 조화상과 우상에게 하문하라 하였다. 윤두수가 상의 하교에 따라 파견하겠다는 뜻으로 회개하였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3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유성룡 등이 도제찰사 유성룡과 도원수 김명원이 치게 하였다. 4월 20일 중국군이 경성에 진주했는데 초혼 무렵에 제독이 신을 보고 지금 군사를 내어 적을 추격하니 그대 나라의 군마도 추격하도록 하라. 그리고 빨리 강을 건널 배를 준비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21일 이른 아침에 신들이 제독에게 가서 문안하고 경성을 수복한 것에 감사드린 뒤 인하여 군사를 진격시키는 일을 말하니 제독이 즉시 대장 장세작과 이 여백에게 분부하여 1만 5천 명의 군사를 내어 적을 추격하게 하였습니다. 신들은 강을 건널 배가 제때에 마련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한강에 나가 배의 마련을 감독했습니다. 수사, 정글과 이빈 등의 해선은 여울이 얕아서 올라올 수 없었으며 외적이 새로 만들어 놓은 배가 50여 척이 있었고 우리 배가 4척에 있었으므로 왕래하면서 군사를 실어 날랐습니다. 군마가 이미 강을 건너 남쪽 기슭에 있는 것이 5,6천이나 되었고 그 나머지는 계속하여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신들이 나갔다가 한강에서 성중으로 돌아오는 조 총병을 길에서 만났는데 제독이 돌아오라고 명령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신들이 진실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강가에 이르러 이 여백에게 문안하니 이 여백은 발병이 나서 찌르는 듯이 아프다고 하면서 강가에 나무 그늘에 누워 있었고 장 대장은 이미 성중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저물자 이 대장이 역시 병이 심하다고 칭하면서 가마를 타고 되돌아갔습니다. 저물녘에 다시 제독의 문 밖에 나아가 그 일을 물으니 얼마 후에 제독이 연방을 시켜 송경락을 별첩이 왔는데 절대로 외적이 우리 사신과 두 왕자를 후미에 두고 행군한다 하니 만약 그대 나라의 군사가 적을 섬멸한다면 우리 사신은 해를 당하더라도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사신과 왕자를 다치게 할 뿐이니 그대로 나라에 실로 유익한 것이 없을 것이고 경락이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가 지위를 잘못했다고 꾸짖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하도 많아서 다 기록할 수는 없으나 대개는 모두가 진격하라는 뜻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답하기를 왜군은 교만하고 사나워서 왕자와 포로로 잡아간 사람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가버릴 것이니 마땅히 대군으로 그 뒤를 추격하여 저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해야만 왕자와 백성들이 돌아올 희망이 있다. 지금 군대를 거두고 진격하지 않는다면 적이 무엇을 두려워거리겠는가? 또 필시 영남 지방의 주둔에 있어 그 흉악한 계책을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니 그때는 중국군이 추격하려고 해도 너무 늦어 따라잡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번 말을 주고받다가 밤이 깊었어야 물러나왔습니다. 밤 3경에 야불수 이인이 전라감사 권유를 압송하여 제독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함부로 강을 건너간 뜻을 따져 물었습니다. 또 승변사 이빈과 방어사 고원백 등이 급히 보고한 바에 의하면 중국군이 강변에 늘어서서 군사를 진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빈의 중위 선봉장인 변양준의 목에 칼을 씌워 끌고 갔기 때문에 상처가 심해 피까지 토했다고 했으며 이빈 역시 강가에 억류시켜 떠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고언백의 군대는 21일 진격하여 도중에 있었는데 사총병의 하인 20여 명이 길 앞에 줄지어 서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고언백을 불러 성을 내며 힐책하니 고언백이 부득이 군사를 정돈하고 대기하겠다는 것으로 핑계되었으나 사장군은 전혀 듣지 않고 억류시킨 채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독이 추격병을 발송하여 강을 건너게 한 것은 신들의 강력한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짐지 추격한다는 정상을 보이려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고 실제는 군사를 진격시키려는 뜻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작은 사고를 핑계대고 돌아갔고 이 여백은 병을 핑계대어 진격하지 않는 등
중국 장병들 모두가 싸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최후에는 경락의 천문을 꺼내 보이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내요 말하는 등 이랬다 저랬다 사리에 맞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락과 제동 및 제장들이 계책을 정해놓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이니 말로는 논쟁하기 어렵습니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4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운의 전교하기를 적의 거류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보고가 없다. 일전에 우리나라 제장들로서 적을 추격하여 강을 건넌 자들은 제독이 모두 잡아 구속한 다음 독촉하여 군사를 되돌렸다 하니 이 내용을 경락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온당한가 이 여부를 비변사에게 물어 아뢰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경성에서 온 사람을 통하여 듣건대 제독이 우리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강을 건너 적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엄하게 대하여 구속하고 위협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사들은 도벌할 생각이 없어졌고 또 겸하여 군량마저 떨어져 다 흩어져 돌아가 버려 이 비니 거느린 군사는 수백에 도 못되어 한강 이남에서부터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전혀 대군이 없다고 합니다. 경락은 반드시 우리나라 군대도 그 수가 많아 기각지세를 형성하여 적을 토벌할 수 있다고 여겼었는데 지금 다 흩어진 것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화를 내고 괴이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윤 누수에게 이르고 그로 하여금 경락에게 잘 말하도록 하소서. 또 제찰사에게 일러 이미 흩어진 자들을 다시 거둬 모으고 아직 흩어지지 않은 자들은 단단히 단속하여 놓아 보내지 못하게 하소서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이 선릉과 정릉을 봉심한 뒤에 대신들을 인견하여 의논하여 처리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청민당에 나아가 여러 제신들을 불러오도록 명하니 영의정 최흥원, 좌의정 윤두수, 부원군 정철, 판돈영 정곤수, 지돈영 정창현, 아천군 이증, 병조판서 이항복, 예조판서 김응남, 예조참판 구삼행, 호조참판 윤자신, 예조참판 이충원, 병조참판 심충겸, 형조참판 이희덕, 공조참판 박응보, 창상군 성수익, 오상군 이현, 형조참의 신점, 예조참의 이관, 병조참의 황진, 사관은 사관 이시연, 홍문관 은교 허성, 사헌버치평 신흠 등이 들어왔다. 최흥원이 나아가 아뢰기를 선릉의 광중에는 제만 남아있으므로 제를 종에 사서 다른 곳에 봉안하였고 왕후의 능에도 제만 있었습니다. 정릉의 안팎 제궁이 모두 불타버렸고 역시 제가 세 곳에 있었는데 한 곳은 분명히 밥을 해먹은 흔적이었고 한 곳은 옷을 태운 흔적 같은 것이 있었을 뿐 광중에 이것 외에 다른 물건은 없었습니다. 김천일이 덕양령을 시켜 봉심하게 하니 옥체가 광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리로 미루어 보건대 적들이 발굴할 때 반드시 안팎 제궁이 불타기 전에 별도로 옥체를 다른 곳에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라야 제궁은 비록 불탔어도 옥체는 보존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막중한 일이니 반드시 조우신들과 널리 의논하여 조처하도록 하소서. 구신 중에는 강섬, 목첨, 심수경만이 살아있는데 당시에 강섬은 한림이었고 목첨과 심수경은 출사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늙은 궁인이 있으면 물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없이 중하고 어려운 일이므로 무한한 후회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모르겠다. 궁인이나 늙은 환자들도 어디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겠는가? 하니 최흥원이 아뢰기를 광중의 제도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중신을 보내어 다시 봉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광중을 살펴본 뒤에 더욱 조처하기 어려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울면서 이르기를
대신들이 처리하라. 마땅히 중신과 3사의 장관을 보내어 그 이 일을 중하게 할 것이며 경성에 있는 접반사도 참여하여 이 일을 의논하게 해야 할 것이요. 총무, 산릉, 제조가 독자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강릉, 태릉, 헌릉도 장마 전에 개수하도록 하라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최흥원의 말을 들어보니 정릉의 흉변도 선릉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판 신충겸의 집에 봉성군 댁에 있던 늙은 여종이 있으나 한 천인의 말에 의거하여 결정하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오직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덕양 부인 뿐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이르기를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라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정릉의 일은 대신들이 봉심한 후에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릉의 경우에 있어서는 죄를 가지고 개장하는 것은 변례입니다. 오례의에도 건갈 수 없고 날이 통해 예경도 산실되었기 때문에 사당에 고유할 때에도 기호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당의 채무를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고유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여 의논이 나뉘어져 끝내 고증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최흥원은 아뢰기를 다른 것은 굳이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정릉의 일이 매우 중하니 반드시 자세히 살펴 조처해야 합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선릉은 개장할 때 어떤 사람은 관곽을 반드시 작게 하여야 한다고 어떤 사람은 작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수도도 예전대로 해야 한다 하니 조정이 반드시 모두 모여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 소소한 절무는 조상 때와는 달라 대유들이 의논하더라도 어렵게 여길 것이니 소신만이 조처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온 조정이 모두 근심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바입니다. 하고 정철은 아뢰기를 원릉의 변고가 이 지경에 이르러 전하의 마음이 만극한데 예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을 감히 아뢰 수가 없었습니다. 서적이 이미 흩어져 버렸고 조정의 신하들 중에도 예를 아는 자가 없으니 마땅히 경성의 서적들을 거두어서 의논하되 관곽과 의복 등의 일은 널리 조정의 의논을 수렴하여 좋은 점을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일시적인 의견을 따르게 되면 후회가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헌릉, 강릉도 왜구의 화를 입었으니 일시에 개수하지는 못하더라도 경성에 있는 한두 명의 대신들을 시켜 봉신케 하고 의논하여 조처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조와 대신들은 함께 의논하여 속히 봉심하도록 하라 하고 인하여 이르기를 지금 경락이 마음을 가다듬어 적을 추격하려 하고 있다. 경락이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진시로 진격해서 섬멸해야 할 터인데 더구나 경락의 뜻이 이미 이와 같으니 어찌 합심하여 적을 추격 섬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망극한 일을 당하였으니 반드시 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경성을 통과한 뒤에 보고가 일체 오지 않고 있으니 조신들은 각자 한 가지씩 계책을 내도록 하라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경락은 진시로 진심을 다해 합니다 하고 이 항복은 아뢰기를 신은 생각한데 우리의 처지로서는 적을 추적하여 섬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락에게 견책을 당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이빈의 군사는 모두 도망가버려 1-2천년 밖에 되지 않고 권율의 군대도 지쳐있어 고향에 돌아갈 것만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제독이 적의 뒤를 추격하는 것을 일체 허락하지 않으므로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흩어져 갔다고 합니다. 이변의 군인대가 강을 건너기는 하였으나 500명에 불과하고 고 언백의 군대도 겨우 200명 뿐입니다. 권율도 호남으로 돌아갔으니 어찌 쉽게 거두어 모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아직 우리 경내에 남아있는데 진영을 해산하듯이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힘을 합해 추격하더라도 오히려 성공하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하니 이 항복의 아뢰기를 만약 협공하려 한다면 진형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적이 운이 좋아 자연 이렇게 된 것이다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최경해, 고종후 등은
정예방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장차 적을 추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적을 섬멸하지 못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니 정창현이 아뢰기를 경락의 용병은 계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이 경망스럽다고 하여 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찌 적과 대진하고 있는 제독에게까지 알리지 않겠습니까? 다만 경락이 이렇게 말했으니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경성의 군사가 1만 명이 넘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살펴보니 2, 3천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양에서도 제이진이 모두 무너졌는데 지금 또다시 이와 같단 말인가? 저기 만약 영남해운과 이어 새 제를 막아 지키고 호남 지방을 노략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심중겸이 아뢰기를 저기 이미 물러갔다고 하여 마음이 해이해진다면 조정에서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복한 무사로서 수령이 된 자들은 모두 노약한 무능으로 바꾸었는데 적이 계속 남아있고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무사로 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신점은 아뢰기를 경성을 수복한 뒤에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해졌고 경기, 충청도 등의 감사들이 일체 장계를 올리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폐습을 고치지 않는다면 적이 물러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증은 아뢰기를 제독이 이를 처리함에 어찌 경락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외적을 토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중국은 즉시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 적이 멀리 퇴각했으니 어찌 놓아지고 토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서사심이 서일관 사용제 심유경이다. 모두 적에게 포박되어 있다 하니 우리나라에서 대의를 들어 동쪽으로 전진한다면 제독인들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혹시 함께 협력하여 진격해서 적을 섬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4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정창현을 대선에 백유함을 홍문관 직제하게 심우승을 춘천 부사에 권징을 공주 판사에 정윤우를 호주 참판에 김흥국을 승정원 주서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4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정릉과 송산의 빈전을 다시 봉심할 때 어떤 대신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곳에 이미 풍원 부원군과 우상이 있다. 좌상은 이곳에 있으면서 책응해야 할 일이 있으니 다시 영상과 다른 재상을 보내야 할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4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송산의 빈전을 봉심할 때 강삼과 목첨을 모두 하서하여 불러오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5일 무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중국군이 적을 토벌하고 안하고는 우리나라의 장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적이 경성에서 퇴각한 뒤에 외적의 행군의 멀고 가까움과 떠나고 머무는 것의 늦고 빠름을 끊임없이 치게 해야 할 것인데 아무런 보고가 없어 마치 일을 끝내어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하니 인심의 해이와 군율의 문란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또 원수 김명원과 경기감사 이정형을 아울러 추고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5일 무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훈련 도정 최원은 전에 전라 병사로 있었을 때에 군사를 이끌고 오래도록 강화에 머물면서 한 해가 지나도록 물러나 움츠리고 있으면서 적을 토벌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김포의 싸움에서 있어서도 관망만 하고 진격하지 않아 일군이 적에게 함몰되게 하였습니다. 또 순찰사 권율이 독성에 와서 머물면서 함께 진격하여 적을 섬멸하고자 하여 여러 번 불렀으나
오지 않아 결국 1만 명에 이르는 군사가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거의 다 죽었으니 법으로 헤아려 보면 자연 그 죄에 해당하는 형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형벌을 면하고 있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5일 무 세 번째 기사. 윤근수가 안주에서 오자 즉시 불러들여 면대하였다. 윤근수가 아래기를 경락이 어제와 비로소 신에게 출발을 명하였습니다. 오늘 안으로 회서를 보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미처 오지 못하더라도 정오 중에는 보낼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인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문서를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여다 상이 이르기를 경락이 실제로 적을 추격하려 한다면 군사도 부족하지 않고 군량 문제도 벌써 비변사의 말에 놓았었다. 그런데 이제 대군이 강을 건너간 뒤에야 군량을 마련하게 하니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는가 하니 윤근수가 아뢰기를 경락이 지금 저기 어느 지역에 있는가 하고 물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을 건너간 뒤로 전혀 적의 거동을 알 수가 없다. 권율의 군대는 전라도로 떠났고 백사림의 군대도 흩어져 가버렸으니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 단지 한강만을 우리 국토의 경계로 삼을 것인가? 나는 분하고 답답한 마음뿐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경락의 말을 듣고 보니 감격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군대를 독촉하는 일은 내가 명을 내린 것이 서너 차례나 되었는데 요즘 듣건대 권율은 군대를 해산했다고 하고 또 원수와 순찰사 등은 잔병만 거느리고 있다고 한다. 적을 추적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소식조차 들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본래 척후병을 내보내어 요망하는 등의 일을 삼가서 잘하지를 못한다. 경락이 실제로 적을 치려고 한다면 군대의 기밀은 비밀을 지켜야 한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통보해주면 그래도 제때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는 무슨 까닭인가? 하니 윤근수가 아뢰기를 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믿지 않아 기밀이 누설될까 염려해서 그런 것입니다. 장기고를 만나보니 노이아가 이제 적을 치고자 하는데 이것이 누설될까 염려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런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제때에 도모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제장이 다시는 가망이 없다고 여겨 모두 흩어져 가버렸으니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경락이 실로 적을 치려 하였다면 어찌 대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겼는가? 제독에게도 분부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독이 근래에 우리나라 제장을 구속하여 적을 추격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땅히 분발하여 적을 토벌하여야 할 터인데도 풀어줘 공격하지 않을 것이니 춘추법으로 논한다면 원수를 갚지 못하면 장례 치른 사실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나의 죄이다 하였다. 윤근수가 비밀 문서를 바치니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적을 추격하여 섬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적은 극악무도하니 어찌 항복할 리가 있겠는가? 죽더라도 구차하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적이 6, 7만 명이나 되니 반드시 한꺼번에 모두 바다를 건너갈 수는 없을 것이다. 처음에 건너간 자들은 따라가 격살하지 못하더라도 뒤에 건너가는 자들은 따라서 격살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은 매우 교활하고 흉악하니 남쪽 지방을 점거하여 소굴로 삼을까 걱정이 된다. 대체로 군량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니 이것이 문제이다 하니 윤근수가 아뢰기를 장기고가 신을 재촉하여 속히 가게에서 아무 날 잠은 3통을 보내고 아무 날 부산에 도착할 것이라는 등의 일을 글로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는 적과 하천을 맺고 보상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와 같이 하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마땅히 앞을 다투어 적을 향해 진격해야 할 것이다. 만약 복수하지 못한다면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이를 알고 있다. 유찬휘기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 외적 2,000명을 죽였으며 외적이 이 때문에 화를 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하였다.
하니 윤근수가 중국 조정에서 써 보낸 서찰을 가지고 들어와 아래기를 제독이 28일에 군사를 진격시킨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도 들었는데 그 위에는 그대로 남아있다니 이것은 정확한 소식인가? 날짜를 계산해보면 유원회와 박진은 이미 경성에 들어갔을 것이다. 어제 들으니 권율의 군대가 외적의 앞길을 차단했다니 매우 이상하다니 근수가 아뢰기를 권율의 군대가 후방했는데 어떻게 앞에서 차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의 무리가 3만 명이라는 것은 지나치다. 설령 3만 명이라 하더라도 약탈하지 못하고 갔다면 어떻게 식량을 구하여 밥을 먹을 수가 있겠는가? 굶주리고 지친 적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또 상이 이르기를 김상은 술사인가? 지난번에 문첩에 쓰인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다. 중원의 지난 정춘년간에 혜성이 하늘을 가로지르는데 혜성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지우기라고 하는 것이다. 김상이 말하기를 이 혜성이 기성의 꼬리에서 나와 두성과 우성에 닿는데 기성은 연의 분야에 해당하고 두성과 우성은 월의 분야에 해당하니 10년 후에 조선의 병화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또 최우에게 지금 천상을 보니 4월이면 외적이 물려갈 것이다 라고 했었다. 지금 일찍이 김상을 천문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4월에 적이 과연 물러가니 내가 기이하게 여겨 묻는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왕 통파는 장략이 없고 내가 보기에는 황응량이 장략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번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가 반역하였는가 하고 의심했을 때 그가 힘써 변호해 주었으니 마음이 지성스럽지 않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후 그의 은혜를 감격하여 선물을 보냈으나 받지 않고 동료들에게 주었으며 끝내 경략에게 이를 아래는 서찰을 올리기까지 하였으니 그의 인품이 제1이라고 생각한다. 모습은 비록 훤칠하지 못하나 옛 사람 중에도 장량이 있지 않았는가? 그가 올린 글이 매우 훌륭하고 계책도 적절하여 척계 광도 의사로 대했다고 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5일 무 네 번째 기사 능침을 개수하는 일에 대해 대신들에게 의논을 올리게 하였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5일 무 다섯 번째 기사 정릉 계장 도감이 아래였다. 중묘 조우 때에 입시하였던 사람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자가 전혀 없습니다. 종실 중에 부안 도정 이석수와 영원수 이덕수가 여러 차례 입시하였으며 덕양군 이기의 부인 권씨가 있고 또 심충겸의 집에 선조 때의 늙은 궁인이 생존하여 있으니 그들도 불러서 정릉을 봉심하게 하고 추후에 계문하겠습니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5일 무 여섯 번째 기사 선릉 정릉 계장 도감이 아뢰기를 대왕의 상례에는 마땅히 면복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 황조에서 하사했었는데 이제 다시 추후로 더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조와 대신들이 함께 의논하여 참작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5일 무 일곱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대신들과 의논해 보건대 면복은 바로 황제께서 하사한 것으로서 그 복식의 제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니 예를 갖추어 하려고 해도 그 제도를 알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로 한두 가지가 제도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5일 무 여덟 번째 기사 장기고가 역관에게 말하였다. 오늘 아침에 경략의 수하에 있던 왕씨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 보았다. 그는
어젯밤에 왕경에 왔다고 하면서 왕경에서 400리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는 외적들은 풍세가 순조롭지 못하고 조선 군대가 앞길을 차단해서 갈 수가 없다 하였다. 유 부총은 어제 왕경에 당도했고 유 원외는 오늘 왕경에 당도하였는데 이 제독은 아직도 경성에 있으면서 외적을 두려워해 진격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외적은 19일에 군대를 철수하여 서둘러 행군하다가 4, 5일 이후에는 행군을 게을리해서 하루에 3, 40리를 행군하고 있다. 우리 중국군은 18일에 5일분의 군량만 가지고 외적을 추격하여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5일 무 9번째에서 예조가 아래기를 능침을 수정하는 제반일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였습니다. 영돈영부사 정철의 의논은 헌능, 강능, 태릉을 봉심할 것을 지난번 탑전에서 진달하였으므로 지금 다시 의논하지 않겠다. 헌능이 파헤친 곳을 장맛비가 오기 전에 수축하는 일은 영의정 최흥원이 아랜대로 하는 것이 온당하며 선능과 정능의 제공은 본래 그 제도가 있으니 예를 상고하여 시행함이 마땅하다. 강능은 대신들이 봉심한 뒤에 다시 의논해서 시행하고 선능의 양위는 대신과 중신들이 모두 자세히 봉심한 뒤에야 의논할 수가 있다. 내 생각에는 광중을 열고 자세히 살펴 버릴 만한 것은 버리고 그대로 둘 만한 것은 남겨두는 것만 못하다고 여긴다. 절대로 급한 일을 급히 일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영의정 최흥원은 헌능은 이미 봉심하고서 서게 하였으니 강릉과 태릉도 선례에 따라 봉심하는 것이 온당하다. 선능과 정능은 제공의 제도와 의복의 칭수, 오례이에 의거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선능과 정능은 개수할 때 파헤친 지 수도를 그대로 두고 봉안해야 한다는 말은 나름대로 의견이 없지 않으나 다만 불탄 흔적이 아직도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옛 광중을 모두 파내고 일체 새로 장례 지내는 것처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좌의정 윤두수 헌능, 강릉, 태릉을 봉심할 때 마땅히 평상시의 설례대로 대신과 해조의 당상감과 낭청, 성공감과 관상감의 제조 각 일원이 참여해서 시행함이 마땅하며 경성에 있는 대신들은 꼭 참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헌능의 능침 위에 파헤쳐진 곳을 장마가 오기 전에 다시 개축하는 일은 아랜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선능과 정능의 제공은 굳이 높고 크게 할 것이 없고 적당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면 의복도 자연히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강릉은 장계의 내용으로 보건대 파헤친 곳이 별로 없고 단지 때만 불탔을 뿐이라고 하였다. 선능 양위의 옛 광중은 그대로 두어도 될 만하면 그대로 두고 고쳐야 하겠으면 고쳐야 할 것이다. 봉심한 뒤라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능은 조정의 의논이 다른 곳으로 옮겨 봉안하는 것을 온당하게 여기고 있으나 만일 그곳에 그대로 봉안할 경우에는 선능과 같게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들의 의견은 헌능, 강릉, 태릉은 평상시 법식대로 대신 일명이 각기 해사를 거느리고 봉심함이 온당할 듯하며 헌능을 장맛비가 오기 전에 수축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소서. 선능의 변고는 더욱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정능과는 연습하는 일도 달라야 하고 관곽도 넓고 크게 하기 어려우며 의복도 약간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또한 파헤쳐진 수도를 그대로 두고서 제궁을 봉안해야 한다고 하고 또 광중을 모두 파내고 일체 새로 장례를 지내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도 하여 조정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았었습니다. 선왕의 최백이 100년 동안 의지해온 곳을 지금 모두 철거한다면 인정에 반드시 미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옛 봉군을 그대로 둔다면 수축할 때 공사를 하기 어려우니 형편상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정능은 봉심한 뒤에 다시 의논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의논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5일 무 10번째 기사 전능, 선능, 계장, 도감이 아래기라. 선능, 정능, 두 능침을 개장할 때 마땅히 지석과 옥책을 써야 하는데 그 당시의 등록은 이미 산실되었으나 그 기록에 실록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전주의 사고가 가장 완전하니 춘추관의 관원을 급히 보내어 개장할 때까지 등서해 오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6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대신이 아래기를 이달 13일 대가가 본현을 출발하여 해주로 진주하는 일은 이미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해주는 성지가 견고하다고는 하지만 지세가 매우 궁벽하여 중국 장수를 대접하는 데 있어 편리하고도 가까운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장된 양식이 없고 관청도 불타 없어졌으므로 남아있는 곳은 너무 협소하여 어가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서울은 민가가 절반 정도 남아있고 궁궐이 모두 불탔었으나 왕자의 저택과 사대부의 큰 집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으며 호서와 호남의 조세가 이미 수송되어 도착한 것이 5만 녀석이나 되고 서울의 백성들은 어쩌다 관원을 만나게 되면 말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모두 거가의 환도로 시기를 묻는다고 한다. 만약 거가를 서울로 돌리면 공사의 수송 물자가 모두 경사로 모이게 되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게 된다. 이는 국가의 대계가 달려있는 이루 시극히 중요한 일이다. 근래 경략의 거취를 보면 다소 지체하고 있는데 살길을 따라 점차 서울로 전진하며 종묘사직을 깨끗이 소재하고 유민들을 위무하여야 한다. 이것이 실로 오늘날 첫 번째로 해야 할 급선무이며 중국 장수를 접대하는 장소로도 주현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중이가 이와 같으니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진주에 관한 일은 이미 짐작하여 조처했으므로 따를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6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충청도의 전세 1만 녀석이 이미 경강에 도착하였는데 경주인을 관리하에 둔 채 받아들이지 않아서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군자감 정과 강감 관원을 빨리 입송하여 관리하도록 하소서.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6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여러 능침을 불지르고 파헤친 변고가 어느 곳이든 모두 그러합니다. 지금은 국가가 당패한 뒤라서 제례를 제대로 갖춰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장마철이 닥쳐오기 전에 수리할 때 위전과 고전을 계속 행하여야 할 것이니 봉상시의 관은 일명으로 하여금 어제 내리신 포과를 정결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때 임하여 진솔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6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이 증을 사헌부대사원의 정창연을 의정부 좌참찬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6일 5월 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대신이 거가를 우선 해주에 머무를 것을 청하니 옳은 듯 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능침을 수거하고 유민을 진노하는 것이 오늘의 급선무이며 중국 장수를 접대하는 것 또한 막중한 예입니다. 해주는 한 기퉁이에 치우쳐 있어 양도와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신인을 위로하고 사방을 호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장수를 접대하기도 편리하고 가까운 곳이 없으니 절대로 좁힐 만한 지역이 못 됩니다. 지금 구경을 수복하고 예틀을 깨끗이 소재하였으며 도성의 사녀들을 날마다 거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서둘러 전진하여 인심을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장수를 접대하는 일과 외적을 추격하는 일에도 매우 편리하니 한양으로 돌아가시어 여망에 부응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주하는 일은 이미 참작해서 정한 것이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이비에 분부하였다. 돈영, 도정, 안황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가를 호종하였으니 지금 서울로 돌아가면 마땅히 가자하도록 하라. 안황은 대원군의 여서이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7일 경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외적을 토벌하고 수복한 공은 제독이 제1입니다. 경락 역시 정부를 담당한 장수로서 모든 호령이 그에게서 나왔으니 그들이 초상을 그리는 일은 취사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듯합니다. 의논하는 자들은 양원 이하 대장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새 대장을 참여시키면 유원에만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되면 그 수가 점점 많아져서 만세토로 첨모하려는 계획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경락과 제독 이외의 세 대장 이하를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초상을 그리는 일은 밖에서의 의논하여 올리면 내가 결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7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13일에 이주하시는 일은 전에 이미 하교하셨으나 경락의 행동을 살펴보면 평양까지만 나오고 더는 전진할 뜻이 없는 듯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원수가 이미 우리의 국경에 들어왔는데도 한번 서로 만나지 않은 것은 이미 결례된 일인데 해주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거의 나흘 길이니 거가를 해주로 이주하였는데 경락이 평양에서 곧바로 돌아간다면 상께서 경기로 달려가려 하시더라도 형편상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경락이 경성에 도착한 다음 천천히 거가를 움직일 것을 의논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해주로 진주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7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길회를 사헌부 지평에 이재민을 사헌부 대사헌에 신경진을 2조 정랑에 신흠을 2조 조랑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기를 지금 이 사은사가 가는 길에 고명과 면봉 및 세자를 책봉할 것을 아울러 추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 걸음에서는 경성을 수복한 것에 대한 사언만 하도록 하라 하였다. 고명과 면복은 모두 난리에 분실하였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가 아뢰기를 경락의 분부로 인하여 대가가 속히 전진할 수 없음은 전에 이미 계달하였습니다. 다만 노정에 관하여는 미리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해구진이 불편하다 하여 자산, 강동, 3등 수완, 재리영을 거쳐 해주에 이르는 길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도의 감사가 보내온 3등 현령의 첩정을 보니 3등 현의 앞에 큰 내가 있는데 여기에 작은 배 한 척만 있고 교량이 없어서 비를 만나면 건너기 어려울 듯하다고 했는데 지금 계절이 바로 장마철이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늘 방문해 본 결과 고을 앞에 삭시진이 있는데 그 너비가 대동강보다 좀 더 넓고 부근에 인가도 있으며 노정을 헤아려보면 5일이면 해주에 닿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만 사마진과 진급군이 있는 이 루를 피해 갈 뿐이다. 도로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히 모르니 의논해서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38권 선조 26년 5월 9일 em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관작은 국가의 공기이니 관작을 제수함에 있어서는 들것만큼의 사의도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년, 도정, 안황은 대가를 호정한 작은 공로가 있으나 당상관으로 승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가선으로 가자 한다면 이는 상작이 너무도 전도된 것입니다. 계정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참작해서 준 것이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선조 7월 38권 선조 26년 5월 9일 em술 두 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기를 최원을 보내어 경성을 진무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계사가 옳다. 다만 최원은 외적을 토벌하지 못하여 특별히 기록할 만한 공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 대간이 아랜 바에 따라 파직하였는데 여덟도 못 되어서 다시 소용하면 대간의 말이 경시될까 염려된다 하였다. 선조 7월 38권 선조 26년 5월 9일 em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외적이 서울에 들어와 점거하던 때 전 정랑 유 덕종이 성중에 몰려들어가 내응한다 칭하고 무지한 주민들과 태연히 거처하면서 달리 탐보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단지 살기를 도모하는 계책을 하였으니 의관을 들이핌이 심합니다. 그를 사판에서 삭제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목숨을 버리어 의리를 지킨 사대부는 매우 적었지만 죽기를 맹세하고 정려를 지킨 여자들은 곳곳마다 있었다. 우리나라 사대부의 집안의 여자들은 평생 동안 한 남편만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익혀온 습관이라서 난리를 만날 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이며 사대부들은 평소의 소양이 의리는 알지 못하고 이익만을 추구하였으므로 생사가 걸려있는 즈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니 풍속이 국가에 관계된 것이 이러하다. 당시 사람 중에 유민도 그리어 올린 자가 있었는데 죽은 어미의 젖을 물고 있는 아이도 있었고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자도 있었고 구걸하는 남녀도 있었고 자식을 버려 나무 뿌리에 묶어 놓은 어미도 있었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손으로 입을 가리키는 자도 있었고 나뭇잎을 따서 배를 채우는 자도 있었고 남의 하인이 되기를 구걸하는 사대부도 있었고 마른 해구를 씹어먹는 자도 있었고 부자 간에 함께 누워있는 자도 있었고 아이를 얻고 비틀거리는 어미도 있었다. 선조 7월 38권 선조 26년 5월 9일 em술 네 번째 기사. 정원에 분부하였다. 군량을 모으는 일로 내가 밤낮 근심하여 매번 일렀는데도 비변사에서 급급히 좋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겠더니 이제 와서야 하관에게 맡기는데 너무 태만히하는 것이 아닌가. 어찌하여 이 산보 침충겸을 보내어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독운해 오지 않은가. 선조 7월 38권 선조 26년 5월 9일 em술 다섯 번째 기사. 선능, 정능, 계장, 도감이 아뢰기를 선능은 양위이고 정능은 단위인데 매 위마다 습에 9벌, 소렴에 19벌, 대렴에 90벌이 필요하니 지금 갖춰야 할 것이 모두 340여 벌로 표리에 들어갈 명주는 630여 필이나 됩니다. 그런데 호조와 상위원에서 현재 있는 원수는 겨우 230일 뿐이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 겉의 장목도 염색할 수 없는데 340여 벌의 표리를 모두 물들이는 것은 형세상 할 수 없는 일이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게 의논하여 아라 하였다. 대신에게 의논하니 정철이 의논드리기를 내외 제궁에는 본시의 제도가 있고 염습에서는 의대도 본래 정해진 수가 있습니다. 대개 국초에 제도를 정함에 있어 예의에 의하여 제궁을 만들고 제궁에 맞춰 옷의 가지수를 정한 것입니다. 봉심한 대신과 중신들이 반드시 자세히 살펴서 품위하였을 것이니 신은 감히 함부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윤두수는 의논드리기를 평시에 장생전의 제궁은 어려 높고 넓게 하였으나
90벌의 의대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궁의 두께는 한결같이 오래 이 관제의 치수에 의거하여 제조하였으므로 반드시 높고 넓지 않았을 것이니 들어가는 의복이 어찌 이다지도 많단 말입니까? 이처럼 판탕한 때를 당하여 매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과 함께 의논하여 짐작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1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자고는 이 아래기를 안황에게 가선을 가져하신 것을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1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원접사 윤근수가 치게 하기를 경락은 군량을 잇대지 못하고 우리 군병이 도망했다는 이유로 3명의 통역관을 목베고 신을 곤장치려 합니다. 또 장기구가 은밀히 제도기야 천파총에 이르기까지 군정이 모두 조선은 복수에 급급해서 군마와 군량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한다. 천병이 나가 싸워서 승리하면 복수를 할 수 있고 설사 패하더라도 저들에겐 손해될 것이 없으므로 우리의 승패에는 관계하지 않고 우리가 나가 싸우기만을 바라는 것이니 조선의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 우리로서는 왕경이 이미 수복되어 중국의 한리도 이미 정해졌으니 마땅히 한강을 지키면서 형세를 살펴 철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락은 조선은 원래 남을 속이거나 허황되지 않으니 어찌 우리를 기만할 리가 있겠는가 하면서 지금 굳이 진병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대 나라에서 병마를 지원하여 정벌에 협력한 적이 없었고 또 양초도 공급한 적이 없으므로 오늘의 와서에 비로소 크게 노하여 왕명을 따르지 않은 관리를 목배려하는 것이다. 국왕께서는 즉시 말을 달려 관원을 파견해서 현지에 이르러 세밀히 조사하여 낱낱이 보고하되 없으면 없다 하고 있으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하니 상이 정언에 분부하기를 이 서장을 보니 너무도 경악스럽다. 이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주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니 내가 지난번 비변사에 이르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군병이 왜 싸우지 않고 그대로 해산하였는가? 이를 장차 어떻게 대처해야 한단 말인가? 내 생각에는 경약 앞으로 품첨을 만들어 보내되 우리나라 군병으로서 진격하는 자를 중국군이 잡아 구금하고 협박해서 외적을 섬멸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제군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싸움을 그만두고 귀환한 자도 있었다. 이는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 라고 사실로 말을 만들어 후일 선처할 근거를 삼아야 할 듯하다 하였다. 좌, 이정, 윤, 누스 등이 아래기를 삼가 윤 근수의 장기를 살펴보건대 우리 병사들은 중국군이 꾸짖어 못하게 하더라도 마땅히 군을 주둔시키고 조정의 명을 품에 써야 할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곧바로 해산하였으니 실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도 미안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성조의 천지 부모와 같은 은혜를 힘입어 오늘이 있게 되었으니 우리나라의 군신들은 죽어서라도 결처 보은하여 현재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것을 생각한다. 매번 군량 한 가지에 있어서는 많은 실수를 범하여 자주 대인에게 분부를 내리시는 수고를 끼쳐드리니 죄송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관병과 의병이 대부분 상처투승의 오합지졸인데다가 군량마저 없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투하고 있다. 경성의 기익은 더욱 심하여 다소나마 모아진 것으로 중국군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우리 군사가 먹는데 양이 하루에 한 대도 채 못되며 그나마도 점차 감축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조정에서 외국의 입공을 허락하여 돌아가게끔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세분 사신께서 압송되자 인로에 대해서 누차 전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므로 우리의 장병들은 중국에서 입공을 허락하였으니 다시는 용병하지 않을 줄로 알고 제각기 일으킨 군대를 해산한 것이니 참으로 놀랍고 분한 일이다. 호서와 군대로 말하면 외적이 본토에 쳐들어올까 두려움으로 각각 돌아가서 외적의 침입로를 차단한 것이요 파산하에 돌아간 것은 아니다. 그래 대인의 분부로 인하여 이들을 수습해서 외적을 추격하여 섬멸하도록 밤낮으로 독촉하고 있으나 도로가 멀어 일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수구는 이미 모아졌는데도 알 수가 없다. 군량은 충청도와 전라도 각 읍에 저축된 것을 일로로 운반해 오게 하였다. 근래에 이곳에 양식을 관장하는 제신의 보고에 의하면 웬만큼 준비되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전무하다는 글을 받고 보니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다. 수구는 이미 3, 4만의 무리를 모아 돌아가는 왜적을 다시 섬멸하려고 하고 있다. 근래 남쪽으로부터 돌아온 배신 중에 이것을 직접 목격한 자가 있는데 지금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고 하니 이 역시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해구에서 아군이 있는 것을 못 본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하여 이러한 뜻으로 별도의 자문을 만들거나 혹은 또는 품첨을 만들어서 보냈었어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문을 만들 필요는 없고 품첨만 보내면 된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 사실을 속이는 듯한 감이 있으면 후일의 일이 더욱 곤란해질 것이니 자세히 살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